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인천은 제가 이상이 굉장히 끌리는 곳이고 오늘 아주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인천이 제유동 포청을 유치함으로써 지금 700만 우리 제유동포들의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중심지가 됐습니다. 1000만의 사실 인구를 소용하는 그렇게 앞으로 도약은 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인천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공항 하면 어디를 가도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상당히 저도 앞으로 인천의 그 무궁한 발전 지켜보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응원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도 서시나 또는 계란의 밤 등등 있습니다만 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쉽게 쓰여진 시라고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참 이 시구를 떠올릴 때마다 과연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오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내 저항, 자기 저항이랄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정작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말이다. 이 말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것보다도 남들 비판하고 하고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앞서 있지 않는 되더라고요. 인디안 추장, 서구적인 어느 족장이던데 잊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말을 떠들어대고 있다. 진실이 담긴 말은 그 듣는 사람은 가슴에, 마음에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되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말만 앞세우는, 정작 자신 있게 살잡서 말만 앞세우는 언행 브릿지의 지식인, 정치인도 포함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득 찼다고 봐요. 물론 저는 강연을 들을 때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이공계통이나 이런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이 이제 강의 그게 정치적인 내용이건 사회적인 내용이건 또는 인문적인 내용이건 저는 항상 좀 묘한 습관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항상 머리에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저항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혹시라도 여러분께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도 내심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스승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부딪히고 체험하고 고민했던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것,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 진실이 담긴 말이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인
여러분들한테 누구라도 자극이 되고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책과 더불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서 간간히 제가 겪었던 정치, 사회, 내적인 그런 경험도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저는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여러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이어지진 않지만은 성공한 사람 중에 독서를 게을리하거나 독서 광까지는 안 가더라도 큰 비중을 두거나 독서가가 아니었다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용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벼락 성공, 벼락 출세, 뭐 벼락 부자 가지고 이런 사람 중에 간혹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아서도 안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 사람들은 사고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 충실합니다. 비록 시행착오는 겪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책 속의 지혜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저 역시 제 독서 편력에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돌출행동을 했다. 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너무 또 직언을 했다. 순소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크게 옳은 얘기였다. 그리고 그렇게 또 판명이 됐어요.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는 친구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 책 속의 지혜 거기서 얻었던 이걸로 충원이랄까 얘기를 했던 그게 실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또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해 오면서 그걸 실감하면서 나름대로 이 소신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시겠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독서의심, 책에서부터 얻은 자신감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를 만든 것은 8할 이상, 아니 그 이상이 전부 독서심에서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색과 글을 쓰는 데서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도자급 인사들도 책을 읽고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색을 하면서 뭔가를 얻는 지혜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경영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 5월 중순경에 몽골 정부의 초청으로 몽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패 방지 제도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겪었던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하우를 좀 전수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직접 저를 지명해서 초청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제도의 현황과 몽골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조언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몽골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80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몽골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제가 징기스칸을 어려서부터 존경하고 또 징기스칸의 그 세계 경영 정신을 깨우치면서 왔기 때문에 항상 그 몽골을 가서 뭔가를 배우는, 지금 몽골이 우리보다는 못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때는 세계를 대표했던 사람들은 후손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지금 40, 5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톤유폭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톤유폭. 이 톤유폭은 돌궐 몽골 초원을 먼저 다스렸던, 통일했던 투르크 대통령의 장군입니다. 이 톤유폭 장군의 그 비문에 지금은 투르크 정부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돌궐로 표시가 옆에는 영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따로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성을 쌓고 사는 자, 캐슬이고,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멸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제가 전에 정부에 있을 때 또 몽골 당시 초청으로 가서 했을 때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해서 제 책에도 썼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개방사회를 향한, 열린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이동 마인드, 이게 우리의 살 길이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후손들이 이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면은 이동을 본질로 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그 정신이 사라지면은 몽골의 피는 이미 식었다. 몽골 제국은 원나라로 정착하고 각국에 정착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얼마 안 가서 100여 년 후에 거의 다 쇠퇴하거나 멸망을 합니다. 이 소수의 이 유목 이동민족이 다수의 정착 농경민족을 제압하고 세대를 개폐했던 그 정신, 디지털 대국의 시초라고 저는 몽골 제국을 보고 있습니다. 박스 몽골리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서양에서는 징기스칸을 상당히 학살자 내지 상당히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몽골 대국의 모험 도전 정신이 저는 항상 배워야 할 것이라서도 같이 갔습니다. 저를 초대했던 몽골의 거기는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을 합쳐서 사실상 제일 실세입니다. 같이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기 가시면은 톤유폭 그 비문도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은 북부 정부에서 거의 다 기념관 이렇게 세운다고 통제는 하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가면 거기 찬상을 넣었다는 거예요. 몽골 대사도, 한국 대사도, 그 몽골 대사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은 조금 이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만은 창의성, 역동성, 모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평등, 도전 정신을 의미하고 결과의 평등에 따른 결과물만 나누려는 그런 사회 풍토가 많은 거죠. 이 젊은이들한테 얼마씩을 나눠준다, 또 뭐 한다. 물론 우리 생활 능력이 없고 또 어려운 자들한테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한때 얼마씩 더 나눠줬어요. 저는 이 젊은이들 망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뭘 얻을지는 모릅니다만 카네이가 그런 말을 했지요. 평생 나무 도움을 받는 자는 그 대다수가 평생 도움만 바라고 타락해 간다고 했어요. 그런 모험 도전 정신을 저는 그런 몽골 정신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걸 깨치고 모험과 도전, 꿈과 낭만을 찾으려면 책에서 얻고 무한한 상상력과 이걸 통해서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정신을 키우고 뭔가 좀 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 대학이나 또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단체에서도 강의를 한다면 그때 저는 욕먹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뭔가 좀 힘든 일도 하라. 지금 우리 힘든 일 이런 것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입니다.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부모부터 안 시키려고 그래. 왜 우리 아들이 귀하게 크는데 그런 허드렛 일 비싸게 가서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모든 게 풀린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젊었을 때 그런 힘든 상황을 안 견뎌본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걸 자꾸 막 밀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들고 일어나요. 편 떨어지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니체가 몇 가지 아주 마음에 받는 그런 경우 중에 수많은 별을 잉태하려면 먼저 네 안에 혼돈의 상태를 가져라.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흉하는 낙타가 되지 말고 파괴하는 사자가 되라.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죠. 저는 젊었을 때 독일에 심취해가지고 상당히 영어보다도 더 많이 독일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독일 가고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독일어는 사람 없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알조 스트라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전편을 유다시피 그 경구를 말이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하나에 와닿습니다.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의 시각이다. 편한 삶을 원하거든 우리들 속에 그냥 머물러라. 그래서 뭔가를 뛰쳐나오려는 정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직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다면 저는 이런 데서 얻어가지고 직원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하나가 조지훈 선생이 쓴 치조론이라는 책, 치조론이라는 책은 조지훈 선생이 쓴 그걸 칼럼 중에서 몇 칼럼을 모아서 한 책입니다. 이 지조론에서 제가 얻었던 지식인의 사명, 선비의 직원, 공직자의 자세, 당시 4.19 전후 또 일공하고 말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치피를 날립니다. 한번 저는 지금 읽어도 우리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주는 글이 있어요. 당신들 세대만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4.19 5.16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기성세대에 불만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나오니까 헐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상당히 불만적인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면서 좀 더 나약한 시각을 갖지 않느냐 이런 데는 나는 그 젊은이들한테 벌써 한 60년 전에 조지훈 선생이 했던 그걸 한번 읽어보라. 우리는 조지훈 선생의 그 시 승무나 완화삼 이런 시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에서부터 얻은 지식, 지혜 젊은이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중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노예를 전락한다. 좀 심한 말 같습니다. 이거 맞다고 봐요. 3분의 1은 직장에 들건 어디에 가서 8시간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피나는 어떤 자기 탕마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8시간 3분의 1도 못 채우면서 힘들다 하는 이런 상황에 나는 그 경고를 들려주고 싶어요. 일본의 경영의신이라고 했던 마사시타 고로스케, 아직도 지금은 페나소니로 이름을 바꿨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바람이 심하게 불 때야말로 연날리기에 가장 좋은 때다.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미끄러지기 쉬운 반들반들한 빙판이야말로 최고의 충분에게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 젊은 친구들이나 기업중이나 역발상을 한 이런 부류들은 많이 돈도 벌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 많아요. 주변에서. 그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일본 교토에 갔는데 한 15년 전인가 갔을 때 닌텐도라는 회사가 있어요. 닌텐도는 옛날 화투 만드는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옛날 포켓몬스터부터 지금은 약간 뭐였지만 그때 세계에서 다 제패했잖아요. 강소기업으로서. 그 닌텐도 사장이 그물로 이제 물러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CEO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고객의 실증이라고 해요. 고객이 그 제품이 됐던 그 회사에 됐던 실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CEO 역할은 그 회사는 서서히 내리맡기고 나는 이거 CEO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시민이 뭔가 실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CEO라는 것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지 과거의 영광을 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하고 당시 닌텐도가 3대인가 이렇게 내려왔죠. 4대가 내려오면서 그걸 전혀 관련 없는 그 회사에 젊은 친구한테 물려주고 물러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모니터를 안 해봐서 지금도 닌텐도 하면은 다 세계에서 알아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익숙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저는 일기를 쭉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일기가. 6학년 때 쓴 건데, 한 1년 부이나면 저는 그걸 도배처럼 맡기는데, 제가 쓴 일기, 과거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전에서도 했고 할 때, 10대 후반, 이럴 때 그 일기장의 제목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일기장에 크게 쓰는 건데, 먼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순간의 내가 장래의 날을 결정한다. 고정관념은 집중수를 쳐라. 하루는 길지만 1년은 짧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건 저는 그때 젊었을 때는 이게 좋아서 제가 명부를 따왔는데 최근에 이제 쭉 가서 보니까 이게 프랑스의 폴 발레리라는 시인의 식구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젊은이들이 죽게 되면 암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딱선을 타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삐져나오게 하는 모든 더 삐져나게 하라. 그런 어떤 도발적인 걸로 제가 하면서 일기를 쓴 기억이 납니다. 고정관념은 집중수를 쳐라. 우리 속담에 배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상이몽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게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 이 생각 바꿔야 한다고. 이거야말로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터키죠. 터키에 가면 저는 메탈을 갔습니다만은 그 탐사기도 섰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이 1453년 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수탄이었던 메헤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릴 때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서구의 그 시대가 그쪽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때 그걸 점령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 가면은 갈라타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골드문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몇 번 갔기 때문에 머리에 지도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골드문을 못 넘고 있었어요. 그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콘스탄티노 방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못 들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고착 상태에 있을 때 생각해내는 것이 좋다. 배를 산으로 옮기겠다. 갈라타 언덕을 통해서 아주 극대이면서 하루 저녁에 170여 척을 옮겼어요. 다 동원해가지고 골드문 그거 딱 갖다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발상이 당시 21세였던 술탄 메헤메트 2세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좀 발상을 전환을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MB 정부 초기에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이루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룰 수 있다. 이걸 표현을 내는 걸 봤어요. 정직들 연수할 때도. 저는 그 표현이, 물론 같이 신문 앞에서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봐요. 같은 사람이 같이 꿈을 꾸고 동상공무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해야 거기서 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함께 하면 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동상이몽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도전 정신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검색이 지식이 되는 게으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한 지식의 흡수가 차차 멀어져가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SNS 검색으로 지식과 정보를 조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인터넷 세상을 만든 두 기억이 있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독서관을.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컴퓨터가 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학 초년 시절, 대학은 다 나중에 중퇴했지만 다 다녔어요. 대학 초년 시절 이 고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전의 세계, 인문학의 세계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애플 3인가를 출시하면서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나오죠. 이것은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시킨 것이다. 거기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책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넓힌 자가 인터넷 세계도 주도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보면 막 퍼날리고 똑같은 걸 저한테도 보면 그냥 똑같은 걸 옆에 좋아요. 이게 가령 우리 원록으로, 그 중에서 보수 원록으로, 또 약간 친구들도 원록, 그걸 다 퍼날리고, 젊은 애들도 그래요. 그걸 집어넣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건 책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 제 독서 편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독서 방법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젊은 시절부터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책 한 10권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제가 감명 깊게 읽으면서 이것은 추천하고 싶다 하는 책 또 한 10종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금산사를 가끔 갑니다. 금산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김제 모악산에 있습니다. 모악산. 금산사에 딸린 남자들 심원함이라고 합니다. 이 심원함에서 저는 10대 후반 2년간을 지냈습니다. 오로지 책만 읽으면서. 저는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도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당시 대학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바로 절에 들어갔습니다. 이 독답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비고사까지,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비고사까지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는 뭔가 허전해가지고 항상 집에서는 뭐 난리 났죠. 검정고시 보는 것까지 되고. 저는 그걸 해냈어요. 6개월 만에 독학으로 해냈어요. 검정고시 14과목. 제가 자랑합니다만 암기력 하나는 과거에 비상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암기력은 대단했어요. 심지어 뭐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수학 숫자까지도 이해가 안 가면 머리에 집어넣을 정도예요. 그걸 제가 이제 생활을 좀 절제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진 결과입니다. 금산사 들어가서 그 시건함이라고 있습니다. 모악산 중턱에. 거기 들어가서 2년간 대학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전혀 그건 생각 안 하고
책을 2년간 책을 한 500여 권 읽었습니다. 이건 뭐 제 거짓말 하나 안 붙여요. 이 주로 읽었던 게 이제 동서양 고전 세계 문학 전집, 전기물, 역사서, 철학서, 상당히 그 당시 어려운 그랬습니다만 읽었어요. 책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책이 귀했을 때입니다. 71년도 상황으로 책이 귀했습니다. 집에서 책사 날리고 또 집에 친척들 이게 조직에 있던 분들 걸어가서 빌려오고 책 사날리고 나중에는 이제 절에서 본절 금산사 본절에서도 알아가지고 당시 그 송월주 스님이라고 주지로 계셨어요. 금산사 한 30대 양반이 중반 좀 지나서부터 주지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도 부차례 하셨죠. 이 젊은 애가 코피까지 뜯었는데 책만 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한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절에서도 당시 새 책인데 한 100여 권을 저한테 다섯 권을 뭐 무슨 뭐 경전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항상 정말 이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선물 받을 때고 선사해주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때는 저는 특달같이 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읽었던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여러분 저는 제가 방탄소년단 BTS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 노래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이 방탄소년단이 몇 년도 2016년인가 내놓은 그 앨범 그 타이틀곡에 피땀 눈물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타이틀곡에 그 앨범의 그 오브제로 사용했죠. 이게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한 구절을 따온 겁니다. 이 데미안은 성장소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BTS 이 멤버들이 영양 독서 강의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사를 이렇게 따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잘 안 알려졌지만은 뭐 그냥 율동이나 노래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K-팝으로 알리는 나는 이걸 보고 데미안에 거기서 따왔다는 걸 보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겁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성장소설이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 새는 새로운 세계, 신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라카스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데미안 소설을 읽고 10대 후반에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몇 번을 읽고 요새도 읽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납니다. 그만큼 지금 나는 젊은이들한테 꼭 권합니다. 한번 읽어라. 읽고 뭔가 거기서 뭘 받는지.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 그 당시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지금도 읽고 있어요. 저는 근 20번 가까이. 지금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머리에 기록되니까 내가 걸어온 길하고 맞춰놓습니다. 그때 파우스트의 키워드가 저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어되면서의 뚜랑의 스트레스. 제가 이걸 가끔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뭐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도전할 때는 겁도 나고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파우스트가 그거 아닙니까? 메피스토펠레스하고 영혼을 판 그걸 내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그때 파우스트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한번 읽어보시라. 보나 좀 이게 제가 너무 철학적이고 좀 딱딱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기서 얻었던 용기. 그때가 그런 얘기였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용기지 두려움도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신의 권유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환상 속의 고통을 만들어서 자신을 저주하는 저 어두운 동굴 앞에서도 용기가 있으면은 해낼 수 있다. 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책 중에 사마천 사기라는 책. 사마천의 사기. 이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중국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살아왔던 눈이고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해 있습니다. 도사서의 한 30-40%는 사마천 사기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 사기에 빠져서 그 당시는 번역서도 마땅치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부작용인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것을 거의 뭐 그냥 그걸 옮기다시피 해서 번역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한자로도 이렇게 맞춰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서 서당을 다닌 적이 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자를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지금도 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친근해지고 좀 자신이 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일 때는 사마천 사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있어요. 제가 사마천 학회도 만들었어요. 한국 사마천 학회. 지금은 이제 제가 늘어났습니다만. 그리고 사마천 한국 전문록이라는 책하고 사마천 사기 산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뭐 사기를 이렇게 옮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하고 비교하면서 올바르게 나갈 방향이 무엇이고 인간을 그런 무엇인가를 거찰한 책입니다. 사마천 사기와 관련해서 사마천이 누굽니까? 지금부터 2100년 전 한나라 때 한 무제국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른 말을 한 채로 한 무제 절대 권력자의 눈밖에 나가지고 뭘 당했습니까? 이 생식기를 결단당하는 궁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내가 사마감 아버지가 썼던 그 역사서를 완성을 시켜야 한다. 네. 그 치욕을 참으면서 궁형을 자책했어요. 궁형이 그 당시는 지금 그 사람도 안 알았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사기를 완성하고 사라집니다. 저는 사기를 완성하고 거기에 한 무죄를 비판하는 그런 거죠. 본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 무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마천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치욕과 수모, 이 궁형을 당했다는 치욕과 수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이나 죽이고 등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을 적시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뭐 땀땀하지 않아 죽는 거. 이 소에서 털이 띄고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아서 날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구일모라는 그 고사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기를 완성했대요. 저는 과거에 뭐 고시 공부를 하거나 힘들 때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박경리 선생이 쓴 글을 보니까 박경리 선생도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명작을 남겼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펜 하나하고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박경리 기념관인가 통영인가 거기 가도 그 표현이 나와요. 사마천이 하나의 등불이 된 거예요. 역경.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는 권력자나 승리자뿐만 아니라 패배자, 심지어 동성애자까지 다 열전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뭔가를 움직이면서 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 발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 또는 정권의 문박해 난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마천 사기 명부 중에서 제가 오늘 네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독 안 하고 기억이 나시죠? 이 보리불원 하자성해라는 사기 열전에 나옵니다. 이 장 보리불원 하자성해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이건 덕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것을 쌓은 사람들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원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존경할 만한 원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함석헌 선생, 최근에 자꾸 한 이현영 선생, 이런 원로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다른 말도 하고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리부는 하자선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못해도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걸 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성어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부지, 기, 군, 시, 비, 소, 사. 한자로 쓰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부지기군, 그 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거든 그가 부리는 사람을 보라. 등용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이건 CEO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인 줄 알고 오너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가 뜨는 사람을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려거든 그가 등용하는 기용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건 똑같아요. 상당히 명구입니다. 군인직 신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칫통합에 나오는 얘기인데 임금이 어지면 즉 어떻게 되면은 신하는 뒀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통치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그 밑에 보듬말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대통령 기록은 그 밑에 직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됐든 뭐가 됐든 장관이 됐든 이 사람들이 점점 임기가 가까울수록 사라져가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대통령이 지금 9명, 10명까지 나왔지만은 과연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려면 그런 어떤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사기도 읽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 인간관계의 절묘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이 백두여신 경계여봉, 백두여신 경계여봉. 백두,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만났는데도 여전히 낯선 사람, 새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계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이렇게 성화 밑에서 우산을 이렇게 잠깐 같이 나눠서 그럴 뿐인데도 오래 사귄 사람처럼 느껴진다. 인간관계에서 첨단은 이게 요새 보면 통계 보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조혼이 늘어나는 그 백두여신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게 매듭이 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경계여고의 경지에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제 아마추어는 사기 중에서 최고의 편중, 최고의 걸작 중 하나가 화식열전이라고 해요. 화식열전. 사기열전이죠. 화식열전은 화식은 재산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돈 버는 법에 관한 사마천의 직업입니다. 자본주의의 효시입니다. 이 부라는 것은 누가 뺏어주고 주는 것도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능히 노력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 몸 하나, 자기 가정 하나, 뭐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뭐 인위가 어떻고 국가민족이 어떻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에 뭐 재산이 마이너스다 뭐 신고하고 공직자들이요 선거 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누구라고 뭐 생각나겠지만 내 추측은 안 해요. 하도 과거 10년을 했던 재산이 그날이도록 자기 집안 꾸려갈 수 있는 재산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마이너스가 뭐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됐건 회사가 됐건 뭐 지자체가 끌어갈 자격이 없다. 그 돈을 벌어가고 써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진보 세력을 가져간 운동권 세력 중에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여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걸맞는 재산도 소유하고 해야 한다고. 돈도 벌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깊이 우거지고 해야 짐승이 깃들고 물이 깊어야 고기가 깃들듯이 이 사람이 풍족해야 베풀 수도 있고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백미 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백규라는 재물의 신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떠받쳐 백규하고 큰 거 하면 백규라고 써있어요. 흰백자에다가 규자. 재물의 신입니다. 이게 청초시대 때 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상인입니다. 이 상인 중에서 이 사람은 역발상 투자의 원조입니다. 역발상 투자 뭐냐면 인기아취 인취아여 남들이 버릴 때 팔 때 나는 사들이고 인취아 남들이 사들이면 나는 팔았다는 거예요. 물건값이 오르면 쓰레기 버리듯 내다 팔고 물건값이 오르면은 보수라 이 역발상 투자. 이건 이제 어느 때 어떻게 사들이냐 이것은 그 하나의 이제 상술이 됐죠. 제가 최근에 이런 책중에 이 부자철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일본 관련해서 좀 있다 보니까 부자철학은 누가 썼냐면 일본의 그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죠. 최고 갑부. 20년 동안 포브스에서 100대 부자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아무리 뭐 한 10년이면 빠졌는데 기억나시면 이토야마 에이타로 이토야마 에이타로 재산이 지금도 이분이 42년생이니까 지금 한 80, 이제 그 3세 60대 때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왜 어떻게 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말하자면 재테크 기법일까 이게 5가지로 들었더라고요. 흥미있는 게 오늘 강의하고 좀 관련돼가지고 첫째 이 사람의 그 첫째는 그겁니다. 바로 남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팔아라. 그걸 주식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샀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랬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좀 냉정한 얘기인데 그래서 부자가 듣는 게 뭐지만 이 가난한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마음에 들었죠.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책을 읽고 뭔가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만 읽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강연 얘기지만 근금 전략에도 구두쇠처럼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쓸 때는 쓰고 아끼지 아껴라. 네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가 뭐 그걸 아시는 끈질긴 인내, 끈기 인내 이 5가지를 쓰는데 한번 이런 거 보면 좀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지났죠. 제가 안에 8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 절에서 얻었던 그 지식과 지혜로부터 얻은 그런 어떤 자신감이 지금까지도 내 삶의 미천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언가 도전 정신으로 임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가 자유롭고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예아료를 분명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볼 때가 엄청 많았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벼슬이 큰 건 아니지만은 뭐 더 했을지도 있다. 뭐 하는 뭐 그런. 그걸 저는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생들 그 초년생 수독서죠. 역사란 무엇인가 예측하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은 항상 아웃사이더로서 주위에 뛰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살아간다. 뭐 저를 두고 하는 같은 생각 가지고 가만히 두두뭉실 해가지고 뭐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해야 자기를 직언을 하고 뭔가를 지적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성군이 되고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세종대왕, 황희정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당태종, 위징이 죽이려고 가요. 저는 나 기분 나빠요. 위징. 저는 뭐 그런 저는 후회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책을 심해서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제가 몇 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먼저 이 젊은 시절부터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책, 주로 고전입니다. 왜 고전인가? 그래도 고전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누군가 그랬어요. 뭐 고전은 다 뭐 칭찬하는 책이냐, 거의 입장하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새롭게, 나이가 들수록 읽으면 새롭게 또 떠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지방 변호사의 회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책과 관련해서 했어요. 이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책을 많이 안 읽는 부류에 속해 법리론에 밟고 뭐 하지만 책 안 읽는 사람 많아요. 정치인 더 안 읽어. 또 우리 고위공직자들 책 안 읽어요. 저도 뭐 우리 이제 CEO들 경영자들도 책을 안 읽지만 관련된 분야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읽어요. 그런데 인문학적 지식으로 무장하면 나중에 성공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요.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라. 우리는 책 사는데 경영적인 인생 갑니다. 책값 그렇게 안 비싸요. 15,000원, 2만원. 그거 가지고 저는 서점에 가면 뭐 하면 보통 가면 아무리 못하고 5분 이상 사요. 외국 나갈 때 2,000원 서점에서도 책도 삽니다. 안 읽어도 책 사는데 인색하지 말라. 두 번째, 소위 그 베스트셀러에 펴놓고 있는 말로 베스트셀러 뭐 쌓아놓고 뭐 거기에 대한 빠져가지고 사고 그러는데 그런 그 좋은 책도 있으나 대부분은 만들어지는 허구의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베스트셀러 중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어가지고 한 3, 4년 전, 1, 2년 전부터 남아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은, 방송이나 신문 보면은 서평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가 앞에서 뭐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마셨어요. 그건 다 의도적인 것, 대부분이고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책을 한 20권을 써봤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괜찮은 책도 있는데 그건 의도적이에요. 그 책을 많이 읽고 또 이 책을 보면서 거기서 좋은 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거 나중에 필요하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책, 어떤 분이 어떤 책,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해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젊은 시절부터 아까 영향을 미쳤던 데미안, 파우스트, 사기, 지도론 등등에 생각하면 이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이라고 아마추어들의 꿈과 열정을 노래하는 큰 책. 제목만 말씀드릴 시간이 그 다음에 이 손자병법, 이것도 저는 오래된 거 가지고 있어요. 손자병법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정도를 가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지조론 말씀드렸죠.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는 책. 레바논 성자 비싸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그리고 징비록.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치유 역사를 다뤘지만 읽어야 합니다. 세대를 개척한 모험과 낭만을 쓴 이 동방경문. 또 계몽을 우리가 알아야 열아일기. 박지원, 연암 박지원, 열아일기, 박지원이 천재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 당시 세계를 다 담고 있어요. 열아일기. 우리 그 조사 선전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쓴 책을 쓰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그 어떤 뭐랄까요, 통치수랄까, 가만 두고로서 뭘 이룰 수 있다. 지금 그런 어떤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데 노자 도덕성 그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스벤 헤든의 마지막
사망만 하죠. 시간 때문에 대목만 맞죠. 최진석 교수 같은 탁월한 사유스터 철학자예요. 이어령 선생의 그 생각과 이걸 담은 이어령 80년의 생각이라는 책이 다른 작가의 책이 유라시아 관문록이라는 책, 세계를 경영하고 알 수 있는 책. 중국 인이야기라는 책이 중앙에서 중국 인이야기 김명훈 교수가 9권 책까지 나왔고 섹스피어 3부작 안경환 교수가 달라이라마와 보온을 만나 이 보온 김용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아주 진영론리에 입각해서 하여튼 이 책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천재적인 기대를 발휘하고 나는 나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보온 김용옥 옛날 제가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을 하니까 사회법을 받은 끝까지 헌법소원에서 노변이에요.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헌법은 헌법이냐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지 하고 저는 그때 보고 자꾸 글 하나 써가지고 반박을 하다가 시시경의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도이전법 헌법소원들은 제가 그 변호사로서 어느 누구 정치권하고 연결되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에서는 받아놨어요. 어떤 건 대가도 안 받아. 그게 해놓고는 엄청난 협박이 됐어요. 물론 저 지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헌법이 정한 절차 또는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하나의 경력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반대했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다 100개를 돌렸으면 좋은데 수도 분할법 지금 세종시법 만들고 뭐 하는 바람에 지금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고비용 비효율 낭비입니까? 한시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어느 정권도 진보 보수 막느라고 만약에 좀 옮겨오면 충청도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도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손해라는 게 이제 어디 가서 고문 변호사 하나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이제 정부 반대할 입장이고 또 누구 저 사람 보면 충청권 뺏어내고 이런 계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 나중에 다 비참하겠지만 지도자나 통치자라면 적어도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정신, 가치 이게 뭔지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미도 작가 같은 언어 상용관 또 똑똑한 시스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영어 공간 조성관 기자가 쓴 천재시리 동경이 살아간 천재들, 파리가 살아간 천재들, 독일이 살아간 천재들 재미있게 세계 지식.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시프리이며 변화임의 행동이다.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행동을 옮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쓴 책을 하면서 그 천문으로 써줬는데 저는 지금도 상당히 탁월한 독서에 대한 명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그 책을 그렇게 선물을 써줘서 한 15년 전에 내가 그 책이 나갔어요. 최근에 책이라는 밥 여기에서도 다시 이렇게 써줬는데 그 책은 써주고 1년 전에 써주는 제가 늦게 내는 바람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습니다. 노자의 명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의 필대비 가장 필요한 지적불력 지지불태 가이장. 이거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심의 필대비 지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생명이 단축되고 재산을 쫓으면서 많이 모으면 그만큼 잃게 된다. 지적불력 이 정도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강하지 아니하고 지지불태 그만둘 때를 알면은 위태롭지 않아 오래 산다.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모으는 거. 이수보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쓰지 않을 재산은 없는 것 같다고. 쓰지 않을 재산. 내가 쓸 재산이 될 거다. 제가 여기 평소 이제 자주 뵙고 한때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공문도 해보고 그랬어요. 여기 경연방송 여기 회장님 나오셨던 방은 영암모자에 백성학교장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래전부터 한 30년부터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분이 저한테 한 말 중에 언뜻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 중에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분이 돈이 많다. 근데 돈도 많이 합니다. 내가 돈 많다고 그러는데 한 1, 2억 내가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내 돈이지 나머지는 장부상의 돈이네. 맞는 말 같아요. 너무 욕심내가지고 집착하고 장부상으로 나중에 어떻게 사회처분하고 자식들 싸움이나 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빈투는 거죠. 부유한채로 죽는 것은 치욕이라고 하네. 행복은 미래의 복보가 아니라 현재 선택입니다. 흑배시의 행복령이라는 책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너스레인데 행복 자체가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건데 야 모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 불안하게 살고 그게 뭐하는 거야.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조절하고 싶고 주변과 가족도 한번 챙기시고 자기에게 성찰하시다. 또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골라서 읽고 주위에 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